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 선고가 일단 한 개는 나왔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무고하게 죄를 덮었었다고 이제 여겨지는 정치인을 자기에 좀 많이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 좀 비유를 했던데, 물론 이제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년 정도 형을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나서 다시 대선 나갔다가 당선된 케이스잖아요. 이제 여기에 자기를 좀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적절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룰라 대통령이 개인 세탁비를 법카를 썼는지 모르겠고요. 집안 제사 지내는데 경기도 법카 갔다가 제수용품 사는데 룰라 대통령이 쓰셨는지 모르겠고요. 룰라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서 경기도 차량 전속적으로 아예 빼돌려가지고 배우자 전속으로 쓰게 또 선탑 안내를 하게, 그러면서 또 이게 조금 뒤가 좀 땡기니까 허위로 차량 뭐 일지 같은 거 써놓고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부끄러움을 아셔야 되는데, 그냥 그분은 그냥 원래 전과도 많고 그분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무진장 많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그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한 민주당 당원들은 어떤 분들이시며, 그분을 당대표로 뽑은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고, 또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분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좀 냉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신의 사전이 뭐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민주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과 통찰력이 집단적으로 다 상실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 견해고요. 아마 어쩌면 이런 이 집단적인 어떤 분별력, 변별력 상실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변별력이 있을 만한 분들은 다 4월달 선거 공천에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뭐 박용진, 홍영표 뭐 이런 분들 그냥 좀 쓴소리를 하는 분들은 그냥 밝은 눈 가진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다 그냥 공천에서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비명 행사 뭐 이런 얘기들이 수명횡재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 그와 같은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민주당 당원들이 만들어낸, 결국은 당원들은 국민들이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내가 사랑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지만 이 내부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의 눈으로 좀 자신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좀 감시에 또 비판의 눈빛으로 봐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구성을 보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아무리 좀 거세져도 계속 뭉쳐있는 느낌은 들긴 해요. 근데 룰라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선 임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미국 검찰도 그러니까 관련 사건을 대선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좀 미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해외 대통령 사례를 빗대서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죄로 다시 풀려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 여론에게는 좀 닿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해외 사례를 갖다가 이제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는 진짜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과도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서 몰려 있는 것도 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공직선거법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처벌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결국 낙선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리적으로도 이게 과연 행위에 해당하느냐, 인식과 주관적 느낌에 대한 것을 처벌하느냐, 뭐 널리 양해해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피선거권까지 없애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민주적인 선택보다도 사법
사법부의 판단을 더 우위에 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건 좀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사법부의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김경진 의원님 설명해 주신 업무상 배임 부분도 전 문제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은 검찰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이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그 말이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물타기가 아니라 네. 검찰권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실 비서진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정의 사유화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특검 정도는 받고 그러고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이 저는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자기들 문제는 수사하지 않고 틀어놓고 막아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연쇄적으로 기소를 계속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다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그중 한두 개라도 만약에 무죄가 나와버리면 굉장한 역풍이 또 집권 여당에 불 수가 있다. 오히려 여론이 또 이재명 출렁일 수 대표에 있는 대해서 거죠. 또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아주 애매한 시선을 좀 정치권이 저는 제대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자기 진영의 얘기만을 너무 확대하기 시작하면은 이 균형성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네. 부분을 좀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히는 네. 이미 역풍은 부를 만큼 불었고요. 예. 우리는 맞을 만큼 맞았고요. 네. 국민의힘은 맞을 만큼 맞았어요. 신 변호사님이 지적하시고 계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쓴맛을 볼 만큼 네. 뭐 이미 사실 총선 때 뭐 총선 때 졌으면요. 참패를 네. 했고 네.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 간신히 20%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뭐 당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뭐 반사이익은 전혀 없지요. 예, 네. 뭐 이런 상황이어도 그러면 민주당에서 저기 다음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이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국민들의 어떤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신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수는 있는데 네. 우린 맞을 만큼 맞았어요. 맞을 지금. 만큼 맞았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맞고 있다. 국민적 회초리가 네. 맞을 만큼 맞았다고 하시지만 더 네. 때리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끝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네. 지하 주차장이 3층 가도 4층, 5층, 6층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저는 민심을 좀 살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네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신 변호사님이 열심히 좀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